안녕하세요. 유튜브 초보자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서 사진과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로서 4주째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인 이미지 서클과 화각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면 지루하고 재미없는 기계적 원리는 마무리될 것 같기에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재미있는 카메라 소개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사진에 입문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지인들과 회원들과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이 사진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이 들은 이야기가 사진은 판형이 깡패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판형의 깡패다는 말은 좀 이렇게 말이 우악스럽죠. 좀 우악스럽기 때문에 그걸 뭐 좀 쉽게 부드럽게 말을 써보면 큰 카메라가 장땡이다. 요즘 애들 말로 짱이다. 그죠? 결국 그 사진기에 있어서 큰 카메라가 가장 좋다, 이런 얘기로 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미지 서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서론으로 황금 비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류가 어떤 사각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어요. 이게 가로, 이게 높이죠. 높이와 이게 가로, 이건 세로는 높이, 가로와 세로의 이 비율이 얼마일 때 가장 아름다움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어요. 기록으로 봤을 때는 약 기원전 300년 전쯤에 수학자 유클리드라는 분이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중세로 와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져 가지고 대표적인 그 화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분들이 이 비율을 많이 적용했죠. 그림, 조각, 건축 이런 데 많이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인류가 이렇게 연구해온 그 가로, 세로의 비율에 대한 황금 비율은 얼마인가? 1대 1.618로 지금 정의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 이 비율을 근거로 사진기도 사진 카메라 포맷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진은 뭐 예로부터 항상 저희가 보면 4대 6이라는 그 비율을 많이 써왔죠. 4대 6이 얘는 6대 9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황금 비율은 아니고요. 이게 황금 비율은 1대 1.6인데 4대 6과 6대 9 이거는 1대 1.5쯤 됩니다. 이것을 카메라 포맷에 많이 적용해 왔고요. 예전부터. 현재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아이폰을 쓰게 되는데, 그 스마트폰 아이폰을 쓰게 되면 요즘 그게 16대 9를 많이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럼 16대 9를 비율로 나눠보면 이게 1대 한 1.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진에 대한 비율은 황금 비율 1대 1.6 이 주변을 맴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뭐 듣는 이야기라든가 선배들로부터 그런 조언도 많이 듣죠. 그리고 책을 보게 되면 항상 이론을 먼저 보게 되는데, 이론 처음에 항상 이런 게 먼저 나오죠.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 렌즈 어떤 렌즈가 이렇게 면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역상이 맺히죠. 거꾸로 상이 맺히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사진의
원리라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사람이 렌즈를 통해서 초점을 지나서 여기 어떤 면에 맺힐 때 거꾸로 맺힌다. 이건 우리가 이쪽에서 봤을 때고, 그럼 이쪽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맺힐까? 원형이 되겠죠. 렌즈에서 들어오는 이 서클 이미지는 이 원형을 이루게 됩니다. 요게 사람이 이제 역상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미지 서클이다 라고 하죠. 원형이다 이 말이죠. 원형으로 된 이미지다. 그 원형에 대비되는 말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구형이라는 말을 쓰죠. 원형에 대비되는 말. 이건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쓰죠. 구형. 이거는 원형이 아니고 네모난 각이 진 것, 이런 거를 구형이라 한다. 그래서 이 원형 서클을 카메라 판형에 적용할 때 이 구형으로 적용을 한다. 다만 그 비율은 황금비를 따른다. 그래서 1대 완전한 황금비는 아니지만 거기에 근사치인 1대 1.5를 이용해서 4대 6, 6대 9 이런 포맷을 형성해서 카메라가 만들어져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렌즈를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렌즈를 하나 했지만 실제로는 렌즈가 하나로 하는 건 없죠. 보통 렌즈 숫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6매, 12매, 10매 이런데 그걸 렌즈군이라고 하죠. 렌즈군. 이렇게 렌즈군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가면 원형이 이렇게 이미지 서클이 형성되고, 또 어떤 렌즈들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넓어서 굵게 형성되고, 또 어떤 렌즈군들은 이렇게 아주 이미지 서클이 크게 형성되죠.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대형 렌즈, 여기 대형 렌즈다. 이것은 중형 렌즈다. 이것을 소형 렌즈다. 렌즈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 이미지 서클은 이 이미지 서클에 맞게끔 카메라 포맷을 이렇게 만들면 이것은 소형 카메라다, 중형 카메라다, 대형 카메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카메라의 이 판형 그리고 필름 사이즈는 이미지 서클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렌즈 알이 굵다고 이렇게 크게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설계 방식에 의한 차이인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소형, 중형, 대형 이게 설계 방식에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설계 방식에 차이가 있고 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과학자들이 할 몫이고요. 저희 사진 찍는 사람은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포맷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진의 형태를 한번 나눠보면 분류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알겠지? 그러면 표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구분이라고 하고, 이쪽을 포맷. 그러면 소형 카메라가 있을 것이고, 중형 카메라가 있을 것이고, 대형 카메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필름 사이즈가 있겠죠. 필름 사이즈, 필름 종류, 이거를 이제 판형별로 한번 알아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소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형 카메라는 주로 뭐 니콘, 캐논 이렇게 일상적으로 늘 봐오는 카메라, 이런 카메라가 소형 카메라입니다. 이 소형 카메라를 보면 이제 필름이 이렇게 생겼죠. 소형 카메라 필름들은 주로 이렇게 쓰는데, 이런 카메라를 카트리지 필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필름을 얹어서 여기서 감아주면 이렇게 이 구멍에 뚫린 홈으로 해서 카메라가 필름이 딸려 들어가죠. 이거를 소형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그림으로 그려보면 필름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고, 또 여기도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고, 이 높이가 우리가 얼마냐면 이거는 35mm라고 합니다. 이 높이를. 그리고 구멍이 뻥뻥뻥 뚫려가지고 이런데, 실제적으로 이미지는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럼 이 실제는 얼마냐? 24mm다 이겁니다. 이건 제법 말해요. 실제는 24mm다. 그럼 이쪽은 얼마냐? 이쪽은 이제 상관이 없죠. 이거 현실될 게 없어요. 요거는 46 포맷을 따르자면 여기선 36mm가 됩니다. 요렇게 아까 생긴 요렇게 카트리지, 이런 필름을 우리가 카트리지 필름이다. 카트리지를 합니다. 요건 35 요렇게 필름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량은 어떻게 생겼냐? 중량은 좀 더 크겠죠. 상식적으로 조금 더 큽니다. 중량 필름은 예를 보면 중량 카메라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중량 카메라는 뭐 흔히 많이 쓰는 66 이걸 중량 카메라를 하는데 이 판형 이 사이즈가 6 곱하기 6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필름이 올라가죠. 필름이 올라가다 보니까 필름이 타는 요 스틸 부분은 사진이 이미지가 안 맺히겠죠. 이렇게 필름을 감아주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이 실제 사이즈는 얼마일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재볼 수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 버니어 캘리퍼스라고도 하고 뭐 일본 말로는 노기스라고도 합니다. 일제가 많이 사용되죠. 여기 딱 재보면 여기 정확히 딱 보시다시피 56이 딱 되거든요. 56mm가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이 높이는 60mm인데 이건 실제는 56mm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잘려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맺힌다. 이런 필름은 이제 이런 데 이렇게 감죠. 이렇게 감아서기 때문에 롤 필름이라고도 합니다. 롤 필름. 그리고 대형 필름은 대형 카메라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제 이렇게 시트지. 그냥 카메라가 필름이 한 장씩 팝니다. 이렇게 한 장씩 돼 있어요. 잘라가지고 이거를 4인치, 이거는 5인치, 이거는 6인치, 8인치. 이건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미리를 안 하고 보통 인치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4.5가 있고 6.8이 있습니다. 이런 걸 시트 필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참고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카메라 참 필름을 사러 갔을 때 우리가 또 필름의 이름을 공통적으로 불러줘야 되잖아요. 이런 카메라의 필름을 달라고 할 때는 무슨 필름을 달라고 해야 되냐면 35mm 필름을 주세요 이래야 된다고요. 35mm. 그럼 이 필름을 사러 갔을 때는 60mm 필름을 주세요 안 하고는 이 필름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요거는 120 필름이라고 합니다. 120 필름. 요 필름은 135 필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120과 130은 이게 뭐를 말하느냐? 여기에 코닥에서 처음 제품을 만들 때 번호를 매긴 이 제품 번호를 말합니다. 제품 넘버라고 하죠, 이게. 그래서 그 제품 번호를 계속 불러오던 게 그게 지금 뭐 문화가 돼가지고 135 필름, 120 필름이라고 하고 요 작은 필름은 35mm 필름이라고도 합니다만 요 중량 필름은 60mm라고 필름은 거의 안 해요. 이렇게 한 사람들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130 필름이지 135mm가 아닙니다. 요것도 120 필름이라고 하지 120mm 필름은 아닙니다. 요거만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럼 어떤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종류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종류에는 여기 이제 소형 카메라로 유명한 게 제가 쓰고 있는 나이카, 콘탁스, 그리고 독일의 이하게 등등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카메라는 니콘, 뭐 캐논,
또 뭐 미노타 등등등등 있고, 미국에서는 뭐 또 많은데, 뭐 코닥에서도 만들었어요. 코닥 카메라도 있고, 영국에도 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뭐 천지백갈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형 카메라의 종류는 뭐냐, 이렇게 나누면 중형은 또 포맷을 나눠야 돼요. 정방형이라고 있어요. 정방형은 우리가 뭐냐면 정사각형이죠. 그 6 곱하기, 아까 6 곱하기 6이라고 하죠. 정방형으로 유명한 게 뭐 있냐, 우리가 눈이 두 개 붙은 롤라이플렉스, 그 다음에 스웨덴의 자존심이라는 하셀블라드, 그 다음에 일본에서 만든 마미야 등등등등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사각형 있죠. 직사각형, 이건 보통 6 곱하기 9 포맷입니다. 이건 뭐가 있냐, 호스만, 베리와이드, 알카스위스 등등등등 많습니다. 특히 직사각형 6구 포맷은 자브라 카메라가 많아요. 자브라가 뭐냐면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 당겼다 늙었다 하는 그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호를 이렇게 보면, 이게 4호 카메라인데, 이 접어 가지고 찍을 때는 쭉 빼고, 이 접으면 가죽을 이렇게 쭉 접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자브라 카메라입니다. 4호 카메라. 그럼 대형 카메라가 뭐 있냐, 이게 리노프에서 만든 4 곱하기 5, 리노프에서 만든 테크니카가 있어요. 리노프에서 만든 테크니카, 그 다음에 에보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에바이트는 또 뭐가 있습니다. 잘 기억이 못하겠네요. 카메라 종류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대중화되어 있는 거는 이게 한 85% 이상이 아마 이 소형 카메라일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한 10%, 15%는 이게 중형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한 1%, 1%도 안 될 겁니다. 이 대형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저도 처음에는 이 소형 카메라를 썼는데, 이 소형 카메라 섭이 좀 작가하고, 인화를 하다 보면 좀 작아요, 사진이. 그래서 전시전 할 때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6구 카메라를 많이 쓰고 좋아합니다. 6구 카메라가 인화를 하면 어느 정도를 인화를 할 수 있냐면, 6구 카메라 인화하면 우리가 뭐 아파트 대문만큼은 실컷 인화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정도는. 그보다 더 크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 대문보다 더 크게 하려고 할 일도 잘 없지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린트기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형 카메라는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아마 이걸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고 작품 활동하는 데는 6구 카메라로도 뭐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훌륭한 작가가 되지 못한 것은 이 카메라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실력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카메라는 전혀 한계가 없었습니다. 6구로만 써도.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게 빼먹은 게 있는데, 이미지 서클이 이렇게 원형으로 나오는데, 당초에 카메라가 처음 발매됐을 때, 우리가 1888년에 대중화되는 9월 달에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사진이 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코닥에서 말한 카메라인데, 그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장이 이렇게 모델이 돼가지고 나온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사진을 이렇게 원형으로도 이렇게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신기하구나, 재미나구나 해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아마도 좀 뭐 눈에 잘 익진 않아요. 아마도 우리 눈에는 이렇게 생겼던데, 이렇게 원형으로 사진을 찍었나 봐요. 근데 이게 좀 눈에 익지 않으니까, 역시 사진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눈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걸로서 이미지 스크립트라는 사진 판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렌즈별 이미지 화각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별 화각, 그게 앵글 오브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잠깐 그 중학교 때 배운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걸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세우면 요걸 C따라가고 요게 직각이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A, B, C라고 하면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정리했죠.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과 같다. 그래서 A는 루트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이렇게 피타고라스가 정리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시타는 C자 이렇게 하면 B분의 A. 그럼 사인 시타는 A분 이렇게 생겼죠. A분의 C. 그러면 탄젠트 시타는 어떻게 되냐. T자죠. 이렇게 B분의 C.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요 두 개를 알아야 렌즈 화각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렌즈 화각을 하려면 또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네요. 이건 좀 자로 한번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원형으로 맞춘다 그랬죠. 이렇게 원형이 잘 안 되네. 요가 한 중심쯤 되고요. 이렇게 이미지 그림에 끼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미지 이거를 정사각형을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이제 사진을 만들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건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버려야 되겠죠. 그럼 결국 이 정사각형만 사각형 안에 든 것만 이제 사진으로 만들 겁니다. 그럼 요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H는 필름의 높이를 얘기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소형 카메라에서는 24mm 소형, 중형에서는 이게 56mm라 그랬죠. 중형. 이 가로 요 변은 요것도 이제 요걸 L이라고 하면 소형일 때는 이 36mm입니다. 소형. 이건 중형일 때는 이 83mm. 이 길이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4대6, 6대9 이 비율을 따르면 가로 됐어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초점이 여기 맺혀가지고 이렇게 쭉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가 직각으로 맺히겠죠. 요걸 우리가 초점 그리려 합니다. F. 이 들어오는 걸,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화각이라 하죠. 화각. 요 변과 요 변은 같지요. 참, 요 각과 요 각은 대칭이기 때문에 같고 요 두 개를 화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 각은 뭐냐? 요거는, 화각을 우리가 C따라고 하자 이거예요. 요거는 뭐냐? 요거는 2분의 C따가 됩니다. 요 화각의 절반. 화각의 절반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이 대각선 길이를 우리가 이게 뭐랍니까? 이게 직경이죠, 직경. 지름이죠, 지름. 직경이라고 하고 지름이라고 하는데, 그럼 요거리는 뭡니까? 직경의 반이니까 요거는 반지름입니다. 이게 반지름. 반지름 수학에서 보통 R이라고 표현하죠. 계산하는데 요 반지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지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형 카메라에서 렌즈 50mm 표준 렌즈라고 말하는 50mm 렌즈의 화각을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요 각 2분의 C타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탄젠트 2분의 C타는 뭡니까? F분의 R이 되죠. 요걸 거꾸로 하면, 요거를 다시 계산을 하면 2분의 C타는 아크 탄젠트의 F분의 R 이렇게 되죠. 그러면 수학에서 점수 이렇게 찍고 C타는 2 곱하기 아크 탄젠트의 F분의 R 이렇게 되겠죠. 요것을 우리가 이제 화각 공식이다. 예,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화각 계산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필름 크기가 같다면 R은 똑같겠죠. 그래서 F 몇 미리 렌즈냐 F 요거만 자꾸 바꿔주면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50mm의 화각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50mm C타는 2 곱하기 아크 탄젠트 F가 얼마예요? 50mm 렌즈니까 50. 그러면 요 R을 해야 되죠. 요 R이 얼마냐? 요 R은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좀 더 위로 올려야 되겠네.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24, 이 36,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 길이는 24의 제곱 플러스 36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냐면 20, 이게 얼마가 나왔냐? 43쯤 나옵니다. 이게 43 얼마 나온다. 여기 43이다. 그럼 요 절반이 얼마냐? 요거는 21.6이 나옵니다. 절반을 나누면 21.6. 그럼 여기다 21.6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럼 요거를 계산을 딱 쳐보면 정확히 T 나오겠죠. 그래서 직접 또 확인하기 위해서 아크 탄젠트 21.6 나누기 50는 이러면 23.36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2배를 해줘야죠. 그럼 곱하기 2를 하면 46.7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약 46.7도다.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50mm 렌즈의 화각은 46.7도를 본다. 우리가 이걸 그럼 왜 표준 렌즈라고 하냐 이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딱 서서 앞을 딱 정면을 바라볼 때 눈에 힘을 빼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을 바라보면 이 과연 몇 도까지 바라봐 주실까? 이것도 누가 연구한 사람이 있겠죠. 물론 눈에 힘을 빡 주고 뭐 멀리 보려고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더 화각이 더 늘어나겠지만 자연스럽게 눈에 힘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정면을 응시했을 때 이 바라보는 이 자연스러운 화각, 이것이 보통 47도에서 50도쯤 되더라. 이렇게 또 연구를 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47도 가까이 되는 렌즈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화각이다. 이래서 표준 렌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50mm보다는 40, 한 5mm 정도 렌즈가 더 자연스러운 화각이 되지만 이 렌즈는 거의 없다고 보고 보통 50mm 렌즈를 생산 많이 하기 때문에 50mm 렌즈를 표준 렌즈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50mm 렌즈에 대해서 해봤으니까 이제
많죠. 렌즈라는 게 35mm가 있고 28mm가 있고 21mm가 있고 이렇게 이번에 갈수록 이렇게 이제 광각으로 가는 거죠. 조금 광각, 많이 광각, 이거 뭐 울트라 초광각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작아질수록 자꾸 광각으로 가는 거죠. 그럼 35mm일 때 C단은 얼마인가? 똑같이 하면 되죠. 35mm일 때 요 값 F값만 35로 바꿔주면 되고 28일 때는 요 값만 28, 21로 바꿔주면 이 계산을 다 해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얼마가 나오느냐? 35일 때는 63점 된다. 이게 계략치입니다. 약 점을 붙여야죠. 그리고 이건 한 75도 된다. 그 28일 때 이건 한 91.6도쯤 된다. 이렇게 이제 화각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소형 카메라에 대해서는 렌즈별로 화각이 이 정도 된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좀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거는 뭐가 있냐? 그럼 중형 카메라 하고 소형 카메라가 다르냐? 당연히 다릅니다. 같은 초점거리가 50mm 렌즈라도 이쪽에서는 중형에서는 다르죠. 그러면 소형 카메라에 50mm에 해당하는 표준 렌즈는 중형 카메라에서는 몇 mm를 채용하느냐? 이 보통 80mm를 채용합니다. 근사치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죠. 중형 카메라에서는 80mm를 채용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정사각형 카메라 이렇게 있죠. 이게 56 이렇게 되면 아까 계산을 해보면 이 계산을 하면 요 56이면 요 길이 전체 길이가 이게 한 79쯤 나오거든요. 79.2. 그러면 요 절반이 얼마냐? 39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죠. 아까 C단은 2 곱하기 아크 탄젠트에 F가 우리 80mm라 그랬잖아요. 80mm에 R이 여기 39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몇 도쯤 나올까요? 한 52.7 정도 나옵니다. 52.7도 좀 나옵니다. 그렇게 아까 표준 렌즈에서 아까 인간이 볼 수 있는 화가 그러니까 80mm 채용했을 때 이게 표준 렌즈가 되는 거죠. 중형에서는 6 곱하기 6일 때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고로 이게 56인데 이게 66이 아니고 이게 69로 해보면 83mm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C타가 얼마나 되냐? 이게 56이고 이게 83, 이게 6대 9 포맷일 때는 이 몇 mm를 찍을 수 있냐? 80mm를 썼을 때. 요것도 똑같이 2 곱하기 아크 탄젠트 분의 80mm 하면 요 길이가 얼마 되냐면 요것도 연에 피타고라스 정리 56의 제곱 플러스 83의 제곱 나누기 2 하면 이게 얼마냐면 50쯤 나오거든요. 그럼 50 이렇게 계산을 딱 하면 이건 한 뭐 64도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64도 정도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80mm F 80mm를 쓴 중형에서는 64도다. 그럼 35mm 소형 카메라에서 35mm를 했을 때 63도다. 이 둘이가 비슷한 겁니다. 초점거리 80mm 렌즈하고 35mm 렌즈가 화각이 거의 같다. 소형 카메라 35mm 렌즈 상황 카메라 35mm 렌즈와 거의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화각을 계산하는 것은 C타 요 화각은 2 곱하기 아크 탄젠트 하고 초점분의 반지름
이렇게 넣으면 공식에 화각이 튀어나옵니다. 이 공식대로만 딱 만들어 놓고 계속 집어넣으면 튀어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한 기초이론, 기초원리는 다 설명을 마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설명드린 그 조리개와 피사기 심도,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미지 서클과 화각, 요 정도 두 개만 잘 이해하셔도 사진을 찍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초적인 물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의도하고 찍는 그 창작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창조성 개발은 사진가 본인의 몫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은 모두가 훌륭한 사진가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